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플랜 변경 시기인 오픈 가입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카와 놀아주던 흑인 여성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단체 행사에서 상영된 폭력 영상에 대해 백악관이 해당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이탈자가 2017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7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플랜 변경 시기인 오픈 가입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2월 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변경된 플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플랜 변경 전에 프리미엄 상승, 커버리지 변경, 커버리지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플랜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전통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로 변경이 허용되며 파트 C 안에서 다른 플랜으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파트 C는 현재 국내 전체 메디케어 수혜자 중 30%가량이 가입돼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데이케어 센터, 홈케어 서비스까지 커버해주게 돼 많은 시니어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로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내년 1월부터는 샤워실 손잡이, 의사 방문 시 라이드, 한의사 침치료, 마사지 치료 등도 보험에서 커버해주게 돼 이용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는 최소 10년 동안 일해 메디케어 텍스를 낸 후 65세 이후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 큰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건강보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컬 센터는 오늘부터 이용 가능한 플랜 찾기 사이트를 통해 투약과 진료 등 시니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집 코드별 플랜 내용과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상원의원이 오늘 세입자의 렌트비와 유틸리티가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렌트비 경감 법안을 상정 발의했다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 혜택은 가구 총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며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상이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지인 커브드에 따르면 공제 혜택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렌트 부분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전부 지원되며 연소득이 7만 5천에서 10만 달러의 경우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렌트 부분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25% 제공됩니다. 지난해 비영리 그룹 시민예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44%가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며 높은 렌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카와 놀아주던 흑인 여성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은 평소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흑인 여성 아타샤나 제퍼슨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올해 초 텍사스주 포트워스 집으로 이사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언니를 대신해 8살 된 조카와 놀아주던 중 경찰이 발포한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새벽까지 제퍼슨의 집에 불이 켜져 있고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려한 한 이웃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백인 남성 경찰관인 에런 디는 침실 유리창을 통해 제퍼슨을 본 뒤 손을 들라고 소리치고는 곧장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안에서 권총이 발견됐으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제퍼슨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퍼슨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일을 했으며 매일 조카의 등교 준비를 돕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퍼슨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찰관 디는 어제 스스로 사임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 수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게 무차별 발포하는 패러디 폭력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지지 성향단체 아메리칸 프라이어리티 주최 행사에서 공개된 2분짜리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등장인물이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의 로고나 정적의 얼굴이 합성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 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썸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그가 들은 모든 것을 근거로 해당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영상은 트럼프 지지 성향 유튜브 채널 더 기크츠 팀이 지난해 7월 처음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력 영상을 올린 더 기크츠 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영화의 슈퍼히어로나 암살자를 연기하는 패러디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문제의 패러디 영상 관련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지지단체가 개최한 정치 컨퍼런스에서 주말에 공개됐다고 보도된 영상에 경악했다며 모든 미국인은 언론인과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폭력 묘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폭력 영상 상영으로 논란을 야기한 컨퍼런스 주최 측의 알렉스 필립스는 성명을 통해 해당 영상은 주최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옆방에서 상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이탈자가 2017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7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자는 6,986명으로 2017년 1,905명에 비해 3.7배가 증가했습니다. 금 의원실은 연간 1,000여 명 선을 유지하던 국적 이탈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제한 관련 법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만 40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적용 이전인 2016년의 경우 국적 이탈자 수는 총 1,147명이었지만 2017년 1,905명에서 지난해 6,98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별 국적 이탈자 현황은 미국이 5,128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749명, 일본 609명, 호주 219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국적 상실자 수는 총 26,608명으로 미국 내 국적 상실자 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연평균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추정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793명과 2,268명이었고 2019년은 7월까지 1,537명이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화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과 범칙금 400만 원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법무부와 외교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적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국적 상실 교민에 대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지난 7월부터 목록 통관 실명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모든 물품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책인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록 통관 실명 확인제는 그동안 직접 확인해 심사하는 일반 통과에만 적용됐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통관 고유번호 필수 기재를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 통관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택배업체에 따르면 한국에 소포를 보낼 때 번호 필수 기재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인이 너무 많다며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한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은 주민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용 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해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 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뒤 한국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해외 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와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특송업체들의 번호 기재율에 따라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고 비율이 낮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목록 검사 비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정신병력과 폭력 전과가 있는 홈레스들로 인한 범행이 빈번해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주일 사이에 3건이 발생했고 이 중 2건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퀸즈 큐가든에서는 6살 소년이 집 앞 계단에서 30대 홈리스 남성의 공격을 받고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 6일에는 퀸즈 리지우드에서 홈리스 남성 2명이 몸싸움을 하다 이 중 1명이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5일 새벽에는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홈레스 남성에 의한 폭행으로 홈레스 남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폭행 혐의 전과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추가 경관 배치와 정신건강 전문 상담가 보강 등을 약속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홈레스 권익 옹호 그룹인 홈레스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뉴욕시 홈레스 쉘터의 홈레스 수는 6만 4천 명이며 앞으로 3년 동안 5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응급의료 사건, 체포 등 홈레스 쉘터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건을 뉴욕시 관계당국이 상당수 숨기거나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대기 정화국은 새들리지 산불과 샌들우드 산불의 영향으로 산타 클라리타 밸리, 샌 가브리엘 산간 지역 등 남가주 일대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연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마일 떨어진 지역이라도 산불 연기로 인해 호흡기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공기와 통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에 시속 30마일 상당의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연기는 북동쪽으로 더 확산되고 있으며 산불이 내일까지 지속된다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까지 산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회사 남가주 에디슨사가 과학기술 분야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의 모 기업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4년제 대학에서 스템 분야를 전공할 계획인 고등학생 30명에게 4년 동안 $4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가주 에디슨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 가운데 스템 분야 예비 전공자로 평균 성적이 3.0이어야 하고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혜자들에게는 대학 2년을 마친 후 남가주 에디슨사 여름 인턴 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디슨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후임으로 대표적인 반이민파인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을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인 미국 태생의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부정하는 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 왔습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2013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두 한인 경관이 여 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건은 플러싱 한인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경관은 당시 취한 상태였으며 여 종업원이 총을 발견하고 갱이냐고 묻자 경찰이라고 답하며 여 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두 한인 경관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직접 총을 겨눈 김 경관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지난 8월부터 매달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는 우버가 우버이츠와 자율주행 그룹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약 35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공연 마케팅 부문, 리크루팅 부문, 첨단 기술과 안전 부문 등에서도 감원했으며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우버의 임직원은 22,263명으로 이 중 1.5%가 이번 감원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우버의 주가가 3.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3일 오후 라커웨이 비치 인근 크로스웨이 블루버드에서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32세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했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24번째 자전거 사망사고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흐리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 49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